자, 초음파 탐상검사 문제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결함이 있는 환봉을 수직 탐상했을 때 1에서 8의 각 위치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1과 2의 위치에서는 저면 에코 감쇄와 결함 에코가 거의 얻어지지 않는다. 자, 2번 2와 6의 위치에서는 결함 에코가 다소 작게 관찰이 되며 저면 에코의 감쇄도 확인이 된다. 3번 3과 7의 위치, 3과 7의 위치에서는 큰 결함 에코가 나타나며 현저한 저면 에코 감쇄가 확인된다. 4번 4와 8의 위치에서는 결함 에코가 다소 작게 관찰되며 저면 에코의 감쇄도 확인이 된다 되어 있는데, 결함 에코의 방향에 따라서 그 반사가 크게 되고 작게 되고 하지요. 에코가. 그리고 결함의 방향하고 거의 수직에 가깝게 빔을 보내면 그 반사 에코가 크게 나타나죠. 반면에 저면 에코는 작아지죠. 거의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결함하고 이제 좀 비슷하면 결함으로부터 맞고 나오는 양이 적겠죠. 적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중에서 1번이 제일 답에 가깝겠네. 다 옳지 않은 것은 1과 2의 위치에서는 저면 에코의 감쇄와 결함 에코가 거의 얻어지지 않는다. 예, 뭐 1의 위치를 보면 저면 에코는 잘 나타나겠지요. 잘 나타나고 결함 에코도 이제 빔에 의해서 뭐 전혀 안 나타나진 않겠죠. 빔이 이제 그 어떤 퍼짐 각을 가지고 나가니까 아주 작게 나타날 겁니다. 1하고 1이 아주 작게 나타나고 이 위치에서 하면은 결함 에코가 약하게 보이겠죠. 보이면서 이제 저면 에코도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얻어지지 않는다는 표현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자, 41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초음파 탐상 검사에서 단위 시간에 탐상기가 발생하는 펄스의 수를 뭐라고 하는가? 단위 시간당 탐상기가 발생하는 펄스 수. 펄스 반복 주파수라고 그럽니다. 펄스 반복 주파수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4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초음파 탐상 검사 시 사용되는 탐촉자의 압전 효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1번 압전 효과에는 정압전 효과와 역압전 효과가 있다. 2번 정압전 효과는 초음파의 송신에 사용되고 역압전 효과는 초음파를 수신하는 데 사용된다. 3번 정압전 효과는 압전 물질에 기계적인 압력을 주면 그 물질이 전압이 발생하는 효과이다. 4번 역압전 효과는 압전 물질에 전압을 걸어주면 그 물질에 변형이 생겨 진동이 발생하는 효과다. 자, 1번, 3번, 4번이 맞는데 2번이 문제가 있네요. 이게 그 정압전 효과는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화하는 게 정압전이고, 역압전 효과는 전기적인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화하는 겁니다. 그게 역압전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화 한다 그러면 바이브레이션 진동이 전기로 바꾸는 거죠. 진동이 그 진동이 전기로 바뀌니까 이런 경우 수신이죠. 정압전 효과는 수신에 사용되고, 역압전 효과 이게 이제 그 송신이죠. 이 전기적인 충격 에너지가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뀌니까. 그래서 역압전은 이제 그 송신하는 데 사용이 된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4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초음파 진동자로 현재 압전 물질인 PJT를 많이 사용한다. PJT에서의 종파 속도가 4000m/s를 할 때 5MHz의 종파를 발생시키려면 그 두께를 얼마로 하여야 되는가? 진동자의 두께를 구하는 식이 T는 2분의 라무다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라무다는 F분의 V죠. 다시 쓰면 그래서 2F분의 V인데, 이 F분의 V 이 식에다 넣으면 풀면 0.4mm가 나옵니다. 두께가. 해서 4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펄스 반사법에서 표시기에 나타나는 결함으로부터 반사된 지시인 결함 에코를 등급 분류할 때 다음 중 직접적으로 필요한 항목은 결함으로부터 반사된 지시 막 크게 관계 있는 거죠. 이 시험 주파수, 진동자의 크기, 결함 에코의 높이, 탐촉자의 공칭 굴절각 되어 있는데 결함 에코의 높이죠. 높이가 중요하죠. 이거 가지고 이제 등급 분류할 때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 거지요. 자, 4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용접부의 경사각 탐상에서 용접선의 직각방향의 불연속을 검출하기 위하여 용접선 양쪽에 한 개씩의 탐촉자를 배치해서 탐상하는 주사 방법은 탐촉자를 두 개를 사용한다는 얘기네요. 전후, 좌우 두 갈래 텐덤, 두 갈래나 텐덤 주사 중에 하나인데 이 두 갈래 주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접선 양쪽에 하나씩 배치하기 때문에 두 갈래 주사를 의미하는 거고, 텐덤은 용접선 그 한쪽 면에서 두 개를 놓는 거죠. 저거 두 갈래 주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경사각 탐상을 할 때 그 용접선의 직각 방향의 결함을 검출하기 위한 거고, 용접선의 양쪽에 한 개씩의 탐촉자를 배치해서 검사를 하는 거죠. 이 탐법 중에 하나고, 텐덤 주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개의 그 경사각 탐촉자를 용접부의 한쪽 면에 놓는 거죠. 앞뒤로 배열을 해서 하나는 송신, 하나는 수신해서 사용하는 주사법입니다. 그래서 시험체 표면에 수직임 결함을 검출하는데 이 텐덤 주사법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46번 같은 경우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탐상기의 펄스 반복 주파수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에서 옳은 것은, 자, 1번 고주파 탐촉자를 사용하려면 펄스 반복 주파수를 올려야 한다. 2번 자동 탐상 시 탐상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펄스 반복 주파수 올린다. 이게 답이네요. 자동 탐상할 때 탐상 속도가 빠르려면 빠르게 이제 그 스캐닝 주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한다는 얘기는 내가 보내고 받아야 되니까 빠르게, 또 이 송신 펄스가 또 많아야 됩니다. 펄스 반복 주파수가 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답이 되겠네요. 자, 자동 탐상 시 탐상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펄스 반복 주파수를 올려야 된다. 자, 4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초음파 탐상 시험 시 공진법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것은? 공진법으로 두께 측정, 깊이 측정, 결함 검출하죠. 탄성률 측정이 안 됩니다. 두께와 깊이와 결함은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4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CRT상의 시험체 표면으로부터 1과 8분의 3 인치 길이에 존재하는 불연속 지시가 나타났다. 이 불연속을 어떤 대비 시험편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 돼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시험체하고 대비 시험편하고 가장 근사한 거리에 있는 그런 그 불연속을 대비 결함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보면 1과 8분의 3하고 제일 근접한 것이 1과 4분의 1입니다. 1과 4분의 1. 이게 3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49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펄스 반사법 초음파 탐상 장치를 사용해서 두께가 150mm의 사각 봉강을 수직 탐촉자로 탐상할 때 탐상기의 시간 축상의 거리를 300mm로 교정하였다. 탐촉자의 접촉면으로부터 100mm 되는 지점에서 진동자 크기 정도의 판형 결함이 있을 경우 탐상기 상에 나타나지 않는 에코는 100mm 에코 나타나죠. 결함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100mm 나타나고, 120mm는 이제 그 백에코지요. 백에코가 150이 되겠네. 그 다음에 200은 결함 에코죠. 100에 맞고 200에 맞고, 그러니까. 그래서
1과 3번 100과 200은 결합 에코 F1과 F2가 되겠고 2번 150mm는 B1 에코가 됩니다. 4번 에코는 없겠네요. 4번. 자, 5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초음파 탐상장치의 표시 방법 중 시험체의 평면과 단면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순서대로 묶은 것. 평면, 단면, C형과 B형이죠. C스코프와 B스코프네요. C와 B. 53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C스코프, B스코프. 자, 초음파 탐상기의 송신부에서 전압 펄스를 변화시켜 탐촉자에서 발생하는 초음파 펄스의 길이를 증가시켰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되겠습니다. 자, 1번 초음파 탐상기 화면에 나타나는 에코 폭이 좁아진다. 2번 초음파 탐상기의 분해능이 떨어진다. 발생되는 초음파의 투과력이 향상이 된다. 펄스 길이의 조정은 반드시 탐상 감도를 설정하기 전에 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자, 펄스 폭을 증가시켰을 때 적절한 폭을 증가시켜야 된다. 그러면 펄스 길이가 증가하면 초음파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강도가 높아집니다. 이게 1번이 좀 문제가 있는 표현이죠. 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각 용접부 모재의 두께가 15mm인 맞대기 용접부 검사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초음파 탐상 시험법은 각 용접부. 일반적으로 많이, 요거는 이제 경사각 탐상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용접부. 5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탐촉자가 최대의 강도 값으로 진동하는 경우는 댐핑제의 임피던스와 앞전제의 임피던스가 같을 때, 이번 진동자에서 적용된 정기적 펄스가 감지된 직후 전기 신호의 주파수가 진동자의 공진 주파수와 같을 때 이거네요. 전기 신호의 펄스 폭을 최대한 짧게 했을 때 최대값으로 진동하는 경우는 3번 전기 신호의 주파수가 진동자의 공진 주파수와 같을 때 최대로 진동을 하겠네요. 공진하겠네. 자, 5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경사각 탐상에서 두 개의 탐촉자를 사용하는 주사 방법은 두 개. 투과법, 진자, 지그재그, 목돌림. 투과법이죠. 투과는 전면과 후면에 두 개의 탐촉자를 이용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본에는 송신과 수신 탐촉자가 있는 거죠. 57번의 답은 1번입니다. 다음 결함 중 주조품에서 볼 수 없는 결함은 주조품 기공, 라미네이션, 수축공, 불순물 혼입. 기공, 수축공, 불순물 혼입은 주조의 결함이죠. 대표적인 게 하트역, 홀더샷 이런 것도 있죠. 라미네이션은 아변했을 때 생기는 거죠. 게재물이 1차 아변하면 스트링거로 발생이 되고 스트링거가 라미네이션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아변했을 때. 자, 5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MHz의 주파수를 가진 탐촉자에서 발생된 초음파는 알루미늄에서 6350m/s의 속도로 전파된다. 이때 파장은 어떻게 되냐? 파장 라무다는 F분의 보이지요? 그거 넣어서 풀면은 됩니다. 그러면 1번이네요. 1번. 59번의 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초음파 탐상 검사에서 똑같은 크기의 결함인 경우 가장 발견하기 쉬운 것은 1번 시험체 내부의 구형 결함, 초음파 진행 방향의 평행한 균열, 초음파 진행 방향의 수직인 균열, 초음파 진행 방향의 평행. 초음파로 검출하기 좋은 결함은 초음파의 진행 방향의 수직인 그런 선형에 가까운 그런 결함들이지요. 자, 3번입니다. 6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